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한 3주 동안 머리를 좀 짜내면서 계약을 한 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복장이라고 봐요. 어딜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친구들끼리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 만날 때도 계속 이 복장을 계속 신경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 친구들 중에 저는 하나 손해보는 전속 설계사지만 대리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젊은 친구들이 대리점에 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영업 방식이랑 제가 하는 영업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분한테 이제 지분 후보장애를 막 이렇게 많이 들게 해서 그걸 이제 협력병원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타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분은 진짜 보험이 필요하실 때 보험을 못 들잖아요. 근데 그런 대리점조차도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꼭 정장을 입고 외모를 좀 신경 쓰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렇게 만나라고 하고, 안 만나면은 페널티가 있다든지 되게 혼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를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영업직 말고 뭐 다른 뭐 판매직을 하든 뭐 다른 영업직을 함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내 마음씨도 아니고 뭐 내 인상이나 나의 복장이라고 판단을 좀 내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보기에 좋아야 혹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해서 저기 보험 영업도 제대로 된 보험 영업도 아니고 약간 저의 생각에서는 보험 사기를 가르치는 저런 것도 물론 잘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계속 이 복장을 강요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복장이 좀 돼 있으면 전문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걔네들은 또 그쪽 대리점들은 또 그렇게 신경 쓰니까 나도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신경 한번 써보자. 집에서는 완전 바란스 바람 부는데 밖에 나갔을 때는 좀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신경도 쓰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뭐 밖에서 외식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삼겹살 집을 가서 친구들끼리 이제 제가 먹기에도 너무 맛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인사모로 모여서 있는데, 친구들은 뭐 복장을 뭐 퇴근하고 바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편하게 친구들끼리 만나니까 모자 쓰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제 그쪽 사장님들이 보기에는 제가 아직 어려 보이고 그런 애가 계속 정장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궁금하셨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삼촌은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험 영업한다고 이제 그때 제 명함을 처음 드렸습니다. 네, 처음 드려가지고 저 뭐 보상 청구도 하고 제 일처럼 맡겨주시는 제 일처럼 하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왕 명함을 드렸으니까 뭐라도 하나 드려야겠다. 지금 제 자리에 가면은 고객들한테 안 준 사은품들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가져다 드려야겠다 해서 행주랑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들리고, 친구들끼리 이제 또 약속이 있어서 기왕이면은 이제 약속을 잡아서 밥을 먹을 거면은 나랑 연락했던 그분들이랑 얼굴 한 번 더 뵙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을 잡았더니 이제 다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나가면서 이제 제가 결제하려는데 먼저 선뜻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그분의 뭐 병력이 있든 뭐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
결국에는 계약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뭐 먼저 말을 꺼내주시는 거나 계약을 선뜻 이렇게 보험 얘기를 선뜻 저한테 먼저 해주셨을 그 이유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더 전문가 같은 이런 복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저도 술 먹고 막 하면 신경 좀 덜 쓰고 싶고, 가장 좋은 거는 막 진짜 막 맨날 새 정량처럼 다려입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최소한은 이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좀 보험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는 보여줘야 이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장만 잘 신경 써주신다면은 없던 것도 이렇게 저처럼 불러들어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복장 신경 써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단체로 아울렛 가자. 뭐 저기 상당히 찔렸어. 궁금한 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뭐 있으면. 제일 어려웠던 점. 일단요, 제가 계약건에 대해서 총 4번을 방문을 했는데요, 3번을 빠꾸 났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에 대해서 일단 기한 병력도 너무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설계 방식과 이 계약자가 생각하는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담보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이런 담보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열관이랑 허혈성이랑 상해 후유장애 요 담보가 아예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진단비 위주로 받고 싶어 하셔서 그 진단비 위주로 뽑아서 보여드렸더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암 진단비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길래 제가 주변에 그 계약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주변에 뭐 가족 뭐 있으시냐? 없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 또 하도 암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암에 대한 이런 게 좀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그 계약자분 남편분이 또 심장 쪽 질환으로 이제 입원을 하셨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두 분 다 동일한 지금 생활 패턴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없으시면은 나중에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괜찮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맞는데 이게 저도 제가 스스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계사가 막 저도 좀 부족했던 게 제가 옳다고 좀 생각하는 거였고 계약자한테도 좋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좀 강하게 좀 밀고 나가서 그거를 이제 좀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건 저는 좀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이제 암진단비 이런 거 원하셔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설계를 이제 뽑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병력도 많고 뭐 이미 우리 하나손해보험 리치 감정보험도 들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환급 때는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20년 되는 건 솔직히 좀 무리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험을 들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한해서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환급률 좋은 거를 이제 가져다 드리니까 보험료가 비싸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2개를 뽑아왔습니다. 환급률 나오는 거와 기본형과 납입후 50% 해약 환급금형. 그래서 마지막에 갔었을 때는 이제 제가 왜냐면은 신경을 써가지고 나온 설계인데 계약자분께서 마음에 안 드시다고 했으니까 계약자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설계를 제가 2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설명할 때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이거랑 2만원 차이고 보장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5년 뒤에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는 40%까지 나오고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2만원 더 쌉니다. 뭐로 하시겠어요? 하니까 싼 걸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짰던 것들이 12만원, 13만원, 11만원 이런 거였는데 싼 걸로 선택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제 설계가 좀 저는 이제 신경 쓴다고 신경 썼는데 이제 그 계약자분의 금전적인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더 싼 거 너무 그 금액도 좀 부담스러워 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첫 그 설계에서 갔을 때는 제가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좀 더 전문성 있게 보이려면 말을 좀 버벅거리지 말고 시나리오를 좀 써가야지. 써봤는데 이제 오진 FP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대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버벅버벅거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 너무 창피하고 조금 이제 좀 쪽팔린다 해야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갔는데 시나리오대로 이제 앉아가지고 차분차분 얘기를 하는데 시나리오대로는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급하고 막 제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계약자도 자기 할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제가 막 그러니까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끊고 제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서 이번에는 차분하게 시나리오를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계약자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떻게 받아칠 건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얘기를 어떻게 전환해서 할 건지 그거를 몇 개 이렇게 정리하고 갔는데 그거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비를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자가 얘기가 나오니까 차분하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전 준비라고 하죠. 이따가 3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가서 뭐라 얘기해야 되지?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해서 미리 이제 마음속에 일단 담아놓고 어떡하지가 아니고 담아놓고 있다가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박수. 없으시고?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